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오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망관뉴 최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희입니다. 네, 진짜 혼자 다 하시네요. 방금 전에 목소리 나오고. 맞습니다. 네, 제가 저쪽에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오고. 네, 날씨 네. 전해드리고 왔죠. 네, 그렇게 하면 수당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좀 더 주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수당 소식으로 들었고요. 예, 첫 번째 망관뉴 뉴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만관유는 식약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 승인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주 만관유에서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올해 말까지 검토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미국 화이자사의 알약 형태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고요.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먹는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두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 확보가 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화이자와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60만 4천 명분을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고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 대비해서 정부는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에게 드릴지도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일단 체중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처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용법은요, 하루 3알씩 2번 5일간 복용하고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빨리 투여해야 합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중증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방 효과는 88% 정도고요. 또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험 결과는 화이자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부작용은 없습니까? 없어야 되잖아요. 네, 부작용 염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설사나 미각 이상, 근육통 등의 부작용이 확인됐지만 대부분 증상은 가볍고요. 이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다만 임신부는 사용이 제한적이고 먹는 치료제 복용 뒤엔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식약처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병행해서 먹는 치료제를 환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주사형 치료제와 달리 이 환자 스스로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재택치료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병상 부담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건데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만관유는 백두산 영하 40도 기록, 북한 역대급 한파 소식입니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영하 17도로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백두산은 영하 40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하 40도면은 이거 뭐 어느 정도입니까? 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전국의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일요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5.5도를 나타내면서 41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겨울이 보통 영하 10도에서 15도 사이거든요. 네. 영하 40도면 정말 모든 게 얼어붙는 그런 날씨겠죠. 그 북한은 전기 수급 상황도 지금 안 좋죠. 그렇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지만 전기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북한 주민들이 겨울나기가 무척 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북한의 전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올해는 전력난이 특히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전력 생산의 거의 절반을 수력 발전으로 하는데요. 한파로 인해서 광물이 다 얼어붙는 바람에 수력 발전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 1시간 정도밖에 전기를 쓰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하네요. 그 눈도 많이 왔죠.
네, 북한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서 피해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추위에 폭설까지 겹치자 북한 노동신문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우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경제에 또 전력난에 추위까지 북한 주민들이 고생이 많겠네요. 네, 다음 만관유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만관유는 초정밀 위조 지폐 추적 나선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미화 50달러짜리 초정밀 위조 지폐를 입수해서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위조 지폐는 슈퍼노트급으로 이 도안이나 인쇄 방식이나 잉크 등 모든 것이 진짜 지폐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참 이거 영화에서나 이렇게 봤는데 그죠? 네. 네, 이거 어느 정도예요 이게? 일단 위조 지폐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또 등급이 있어요? 네, 이 슈퍼노트급 위조 지폐는 진짜 화폐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폐를 이 슈퍼노트라고 합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위조 지폐의 인물 그림이나 금액 등의 촉감이 진짜 화폐처럼 오돌토돌하고 네. 진짜 화폐의 특징 중 하나인 일련 번호 문자의 잉크 뭉침 현상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자외선 램프에 비춰봤을 때 나타나는 숨은 띠나 미세 문자 등이 진짜 화폐와 똑같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네, 일단 위조 지폐를 보시면요. 확대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인물 주변에 있는 미세 문자인 50, USA, 50가 진짜 화폐에 비해서 희미하고요. 예. 우측 하단의 숫자 색이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미세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네. 지금 확대경 준비하신 분들은 계실 건데 달러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괜히 이런 거 보면 별로 네. 관계는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사람이. 네, 한번 사는 동안에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 위조 지폐 이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네, 그렇죠. 이 자주 적발되는 편입니까 이게? 50달러짜리 위조 지폐의 경우에는 2년 전부터 홍콩 등 아시아권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100달러 위조 지폐의 경우에는 위조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네. 50달러 위조 지폐는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살 수 있어서 슈퍼노트급으로까지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네. 아직 국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외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이번에 적발된 신종 50달러 위조 지폐의 유통 경로와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 추적에 나선 상태고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위조 지폐 특징과 식별 요령 등이 담긴 영상을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피해 보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나중에라도 저희 유튜브에 확대경 들고 어떻게 하시는지 최희 아나운서가 한번 좀. 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찍어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만관유는 34년간 3,400만 원 주며 노동 착취한 농장주 소식입니다. 네, 이 어떤 일입니까? 네, 이 소식은요. 하동군 농촌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80대 남성인 A씨가 34년 동안 중증 직접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에게 본사와 농장 일을 시키고 임금을 착취한 사건입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987년 지적장애인 B씨에게 매일 7시간씩 이상 이 농사일을 시키면서 매달 10만 원씩, 그러니까 34년 동안 3,400여만 원만 지급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B씨가 지난 7월 농장을 가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A씨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가출 이유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게 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노동력 착취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유아 수준의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괜찮으실 리 없겠지만 추후에 지금 조치나 좀 보살핌 같은 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B씨가 A씨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또 지금 B씨가 현재 지낼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도 A씨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동군청 그리고 지역 장애인협회가 지금 피해자 지원 방안 협의하고 있다니까요. 네네. 예,
하여튼 잘 좀 이렇게 보호가 돼야죠. 그죠? 그럼요.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